60K가 깨지면 바로 50K 초반까지 꽂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매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걸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느냐? 네, 안녕하세요. 퐁크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 전에 앞서서 지난 영상 복귀 먼저 하고 올게요. 4월 15일 오후 10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때죠. 유튜브에 관점을 올렸었는데요. 한 줄로 요약하자면 63.8K부터 63K까지 매수. 자,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이 노란색 선이 지지 가격, 영상이 올라가고 큰 하락이 나오면서 지지 가격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지켜주지 못하고 깨졌죠. 이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타점은 부정확했습니다. 자, 복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어서 몇 가지 근거를 통해 현재의 비트코인 가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CCI, BB%B 다이버전스. 우선 CCI를 볼게요. 현재 4시간 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캔들의 저점은 내려가고 지표의 저점은 올라갔습니다. 전형적인 상승 다이버전스죠. 이 CCI 다이버전스는 지난달에도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캔들의 저점은 높아지고 지표의 저점은 낮아졌죠. 상승 다이버전스, 그 이후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만약 전저점, 그러니까 이 빨간색 라인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이 다이버전스가 계속 유지되니 단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BB%B를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죠. 4시간 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캔들의 저점은 낮아지고 지표의 저점은 높아졌죠. 전형적인 상승 다이버전스, 그리고 지난달에 정확했던 것도 똑같습니다. 캔들의 저점은 올라가고 지표의 저점은 낮아졌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 그 이후로 가격이 상승했죠. 만약 전저점, 그러니까 이 하단선을 지켜준다면 다이버전스가 성립되니 단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패러렐 채널, 상승 채널과 하락 채널, 그리고 단기 채널까지 모두 확인해 볼게요. 우선 상승 채널을 보겠습니다. 하단선을 이탈한 이후 다시 반등해 채널 안에서 비비고 있죠. 이는 베어 트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을 깨는 척하다가 크게 상승한다는 거죠. 이어서 하락 채널을 보겠습니다. 중단선을 이탈한 뒤 계속해서 저항받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중단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채널 하단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단기 채널을 보겠습니다. 하단선에서 지지를 받고 중단선에서 저항받고 떨어졌습니다. 하단선과 중단선 모두 한 번씩 테스트했으니 다시 한번 어딘가를 닿는다면 크게 깨질 가능성이 있겠죠. 모든 채널을 종합해 봤을 때 이 빨간색 하락 채널의 중단선, 그리고 노란색 단기 채널의 중단선, 즉 65K 부근을 넘지 못한다면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손익비. 큰 타임프레임에서 봤을 때 비트는 여전히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은 이 박스권의 하단부로 매우 가성비가 좋은 구간이죠. 앞선 박스권에선 매수세가 붙었던 만큼 이번에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격도. 이격도는 캔들과 이평선의 갭을 수치화한 지표로 캔들이 이평선 위로 멀어질 때 이격도가 높아지고 반대로 아래로 멀어질 때 이격도가 하락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격도는 꽤 메리트 있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이격도 괌에도 그 이후에 크게 상승, 이격도 괌에도 그 이후에 크게 상승, 마찬가지로 괌에도 크게 상승, 괌에도 크게 상승, 그리고 현재도 괌에도 구간에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만약 한 번 더 하락한다면 확실한 괌에도 구간에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프랙탈. 지난 22년 5월 프랙탈과 직선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구간 모두 불장의 초입이었고 21선을 넘나들었죠. 그리고 점점 더 고점을 낮췄습니다. 만약 22년 5월 프랙탈과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간다면 약 30%의 조정, 즉 50K 초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지 구간. 이 60K 지지 구간은 두 달 동안 총 3차례 지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지지, 두 번째 지지, 세 번째도 지지받고 있죠. 만약 60K 지지가 깨진다면 직전 매물대, 즉 50K 초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앞서 설명한 프랙탈 마이너스 30% 조정 구간과도 중첩되죠. 반대로 60K를 찍지 못하고 지저분하게 횡보하면서 매도 물량을 전부 소화한다면 크게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추세선. 두 개의 추세선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항받던 추세선은 돌파 이후 리테스트 중이죠. 이 파란색 추세선도 같습니다. 첫 번째 기점과 두 번째 기점, 세 번째에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두 추세선 모두 캔들의 꼬리만 넘어갔을 뿐 종가로 돌파하진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종가로 지켜준다면 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와는 반대로 추세선이 종가로 돌파된다면 그 다음 매물대, 즉 50K 초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손절치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 거래소 총 입금량. 거래소로 돈을 보내는 건 매도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입금량이 늘수록 매도 압력이 높아지고 반대로 입금량이 줄면 매도 압력이 낮아집니다. 최근 입금량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마디로 매도 압력 해소, 다시 한번 급격하게 늘지 않는다면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9번째 채굴자 총 출금량, 채굴자의 지갑에서 코인이 빠져나간다는 건 거래소로 보낸다는 것이고, 이는 매도 압력의 상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ETF 승인 이후 엄청난 양의 비트가 거래소로 이동했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점에서도 비슷하죠. 최근엔 그 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고로 단기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총 9가지 근거를 종합해 봤을 때 충분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지만 60K가 깨지면 바로 50K 초반까지 꽂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매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걸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느냐? 61선. 현재는 61선을 하락 돌파하고 저항받고 있습니다. 과거 비슷한 경우엔 다시 61선 위로 안착해야 상승 추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바로 백테스팅 해볼게요. 61선 하락 돌파 다시 한번 뚫은 다음 안착했죠. 그리고 상승 추세, 더 과거를 보겠습니다. 61선의 저항을 막고 종가로 돌파, 상승 추세, 다시 한번 61선이 뚫렸죠. 이후 반등해서 다시 종가로 돌파했습니다. 상승 추세, 61선이 뚫렸죠. 한번 저항 받고 종가로 뚫었습니다. 상승 추세, 지지를 받다가 결국 뚫렸습니다. 다시 한번 저항 받고 종가로 돌파했습니다. 상승 추세. 자, 백테스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보신 것처럼 61선을 종가로 돌파해야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애매한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보단 61선을 시원하게 뚫고 지지받는 걸 확인한 다음 매수하는 것이 좋겠죠. 6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50K 초반까지 하락한다면 많이 눌린 알트 현물을 매수하는 것이 좋겠죠. 대표적으로 솔라나 과거 40% 이상 빠지는 급락장엔 높은 확률로 크게 반등했습니다. 바로 백테스팅 해볼게요. 37% 급락, 그 이후에 44% 반등했습니다. 67% 급락, 130% 반등했습니다. 50% 급락, 80% 반등했습니다. 46% 급락, 53% 반등했습니다. 43% 급락, 38% 반등했습니다. 37% 급락, 50% 반등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마이너스 40% 가깝게 빠지는 급락장엔 어김없이 크게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44% 빠졌죠. 따라서 비트가 50K 초반까지 하락할 때 솔라나도 분할 매수한다면 큰 반등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 물린 분들은 비트가 50K까지 눌리면 강하게 물을 타고 반등할 때 탈출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 영상을 한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61선 종가로 돌파하면 롱, 그 전까지는 하락 추세 지속, 만약 비트가 50K 초반까지 하락한다면 알트 매수. 더 자세한 타점은 텔레그램과 멤버십에 공유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상금 1억 대회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